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 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축물의 설계 도서에 따라서 시공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이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 또는 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이제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법령과 설계 도서에 따라서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이제 그걸 감시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공 부분과 설계 도면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건축공사 감리자의 역할인데요.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감리자가 이제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법령 정보를 보시면은 법령 정보가 꽤 많이 있어요. 건축물의 공사 감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략을 좀 하고 밑에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축공사 감리자에 대해서 정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의만 보고 요약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를 보시면은 공사감리자란 자기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 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 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공사 관리, 안전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 건축공사 감리자에 대한 요약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축공사 감리에 대해서만 우선은 해당되는 내용이고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토목공사감리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설비, 소방 감리자들이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별도로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고요. 우선은 건축공사 감리자에 대한 내용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건축공사 감리자는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을 지도 감독하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자의 지정 방식이 있는데 감리자의 지정 방식은 대통령령 기준의 용도, 규모, 구조에 해당하면 건축주가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본인이나 계열사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에서 이제 시공하는 것들을 감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같은 시공사 내에서 이제 감리를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소규모 등 일정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명부에서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자 교육을 별도로 건축사나 아니면은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감리자 교육을 별도로 받으시고 감리자를 그 자치구에 해당 자치구에 그 명부를 넣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허가권자가 명부를 보고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다만 지정 신기술 적용 설계,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 공모 당선작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이제 감리를 건축물이 건축되기를 바라는데 이 감리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설계자가 자기가 설계한 건축물을 감리함에 있어 가지고 객관성이 떨어지게 이제 감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신기술 적용 설계나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 공모 당선자 뭐 요런 해당 사항이 된다면은 설계자가 감리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동주택 그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소규모 주택일지라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설계 공모 당선 이력이 있다라든지 뭐 그러면은 이제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감리자 같은 경우에는 위법 부적합 발견 시 건축주에게 별도로 통지를 하게 돼 있고요. 시공자에게 이제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공자가 불응 시에 서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가 있고 미이행 지속 시에 이제 허가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련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을 어, 명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상세 시공 도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도면들을 별도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공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감리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 일지 중간 완료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건축주는 사용 승인 신청 시에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같이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첨부하는 것들은 이제 점검표라든지 감리 일지, 설변 종합, 품질 시험 총괄표, 인증자재 목록, 현장 사진이랑 영상, 그 다음에 감리 의견서 등이 있고요. 시정 요구 보고를 이유로 지정 취소, 보수 지급 지연 등은 불이익 금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리자가 봤을 때 시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시공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간의 문제로 인해서 시공사와 발주처가 그냥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감리자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건축주가 직접 계약 관계가 이제 감리자와 그다음에 건축주니까 건축주가 이제 보수를 지연하거나 아니면은 뭐 감리자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리자의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허가 건축물이나 리모델링 시에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 게 가능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이제 감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감리원 상주 배치가 있는데 여기에 건축사보도 포함이 됩니다. 아래 공사는 정기간 상주 기준 등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요.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데 축사나 재배사는 제외되고, 연속 5개 층 이상,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준 다중이용 건축물,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5m 이상 옹벽 등도 분야별 상주가 요구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토목 감리라든지 구조 감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중 배치는 금지하고 배치 현황 전자 제출 검증 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 업무 범위인데요. 설계 도서 적합 시공, 자재 적합성 확인, 하도급 적정성, 기술인 배치 확인, 안전관리 지도, 공정표, 상세 시공도 검토, 품질 시험, 설계 변경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업무가 감리자가 주로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 단계별로 보고를 하는데요. 그 감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진행 단계별 보고를 보시면 RC, SRC 조적 보강 블록조가 있는데, 기초공사 철근 배근 완료됐을 때, 그리고 지붕 슬래브 배근 완료됐을 때, 그리고 지상 매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이 완료됐을 때, 그다음에 지하 각층 상부 슬래브 배근이 완료됐을 때, 자, 그리고 철골 구조,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그다음에 지붕 철골 조립 완료, 지상 매 3개 층마다 또는 20m마다 주요 구조부 조립 완료 시에, 그 밖의 구조에서 기초공사에서 겉부집 또는 추추톨 설치 완료 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인데,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상기 단계 도달 시 상층부 하중이 다른 구조 형식의 하부층으로 전달되는 구조 변환층을 말하는 거죠. 기둥 벽체 보호 슬래브 중 해당 부재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로 오늘은 조금 내용은 많은데 제가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건축공사는 이제 단순히 공사 과정을 점검하는 업무가 아니고 건축물의 설계 도서의 법령 기준에 따라서 안전하고 품질 있게 완성되도록 관리하는 핵심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리자는 현장에서 설계의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즉시 시정, 중지, 복구 등의 조치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